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챙기고 계시나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 걱정, 자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은 깨지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를 할 거예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계절은 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봄을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현재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지며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요.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5가지로 나눠 보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유전적인 기질도 있지만 만 3세 때 제대로 관심과 사랑 또한 분리된 개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결핍도 되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이 메꿔지지 않아서 생긴다고 대부분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뭐든지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제멋대로 또한 자기만 아는 아이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죠. 또한 초, 중, 고, 청소년 시기 동안에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수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하여서 받지 않을 시에는 지나치게 혼내거나 벌을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공부를 1등을 해도 더 잘하라고 혼내며 말을 안 들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부모가 아이에게 협박을 한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죠. 이런 아이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거나 질병에 걸려버려서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는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주는 따뜻함과 포용력이 또한 제대로 된 훈육이 절대로 필요하답니다. 우리 사회가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서 인간미가 갈수록 없어지는 안타까움에 오늘 또 전해보네요.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은 침묵이에요. 나르시시스트의 의도적인 침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침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라는 것을 절감하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침묵은 고통스럽고 불편함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힘들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말에 침묵해버린다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겠죠. 또한 가까운 사람이 계속 날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참담함을 경험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 내면이 잠잠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은 실패와 거절, 절망, 수치감을 느낄 때 해결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내면은 거의 흡사, 지옥과도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티를 내지 않고 있죠. 나르시시스트의 불안을 침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갑자기 나르시시스트가 침묵을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불편해서 침묵할까 생각해서 나르시시스트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할 거예요. 아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르시시스트가 말은 못하고 침묵으로 나타내는 건가? 라는 생각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죠. 잘못이 없는데도 나르시시스트에게 사과를 먼저 하게 만들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지 않을 때에도 자기 말로 하기는 싫고 침묵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죠.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해주길 원해요.
자존감도 낮고 공감 능력도 없고 대화 능력도 없고 감정 조절 능력도 없어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침묵을 선택을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침묵 하나로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채운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침묵은 그들의 문제이니 절대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조바심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의 계략에 이미 말려드는 거니까요.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는 눈에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약속 시간에 늦고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도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상대방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네가 오해한 거야.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며 자신을 방어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 오히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기라도 하면 이제는 정작 논점은 왜곡되어지고 어느새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화를 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세등등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죠. 이미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의 올가미에 걸린 것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마음속으로 승리의 쾌재를 울리며 상대방을 더 얕보기 시작한답니다. 너는 내 상대가 되질 않아. 너는 이미 내게 패했다고. 너는 내 하수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게 된답니다. 악마의 속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다가는 상처만 깊어질 뿐이에요.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지? 하며 혼란에 빠지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죠. 여기에서 상대방이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칠 때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서 지치고 피폐해진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폐해질 때까지 가지 않고 나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한 마음으로 인지해야 하죠.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은 비난, 지적, 비판, 조롱, 모욕, 수치감 유발을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위험한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유발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감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불편해서예요. 작은 실패에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지적에도 굉장히 예민한 나르시시스트는 견디질 못해요. 감히 나를 하며 복수를 계획하죠.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상대방의 깊은 상처까지 들춰내며 수치감을 느끼게까지 한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자신이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나쁜 감정을 전가시킨다는 게 참으로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 어이없는 상황을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겁니다. 비난을 하거나 지적질을 할 때 비난이나 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얼른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문제로구나 하고 얼른 피해버리면 됩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지 않고 그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감각을 길러야 해요. 네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은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어 조종자에게 의존하거나 사과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상대방의 현실감을 훼손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심리 조종술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암시를 계속 주면서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하면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무기력과 우울이 오게 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일이 다반사가 될 거거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그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든지 거짓말로 상황을 왜곡시켜버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 겪게 되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리며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해요. 정작 공감도 결여되어 있고 현실감도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서 상대방이 답답할 상황의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무슨 대화만 하려고 하면 먼저 화내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수치감, 모멸감을 주죠. 그리고는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말만 따르도록 세팅을 해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게 되면 매번 불편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이 드나요? 나르시시스트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매번 혼란스러운가요? 나르시시스트하고 있으면 자꾸 내 신념과 가치관에 부딪히게 되나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나요? 이 네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위험한 나르시시스트이니 멀리 하세요. 5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위험한 행동은 경계를 자꾸 침범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는 공간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감정과 신념, 가치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자꾸 침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남의 핸드폰을 말도 없이 들여다본다든지, 새벽에도 자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남의 옷을 말도 없이 갖다 입는다든지, 일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일을 해달라고 거침없이 이 일을 갖다 맡기는 사람들이라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모두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폭언, 폭력을 쓴다면 문제가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침범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미안해하며 더욱 조심하죠. 나르시시스트의 이 5가지 위험한 행동을 다 한다면 그건 나르시시스트가 확실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죠. 그러나 싹둑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끊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에서는 좀 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필요하죠.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더욱 겸비하면서 대처해 나간다면 자신도 인간관계에 대해 더욱 성장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르시시스트를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채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 목표로 영상을 찍거든요. 요즘 나르시시스트 영상들이 많이 퍼져서 알려지긴 했어도 아직도 나르시시스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